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5월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1은 어떤 파트죠? 한 문장 드리고 어울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할게요. On occasion 하게 되면은 때때로 가끔 약간 sometimes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Number 1. Are you familiar at all with this software? 자, be familiar with 라고 얘기했어요. 자, 당신은 익숙한가요? erro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익숙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에게 익숙한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답이 나와 줘야지 되겠죠. 자,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Yes, it's softer than I expected. 자, 이렇게 yes라고 답이 나올 경우에는 앞뒤가 일치한지를 보셔야지 되는데 yes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소프트웨어에 익숙하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줘야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냥 이 소프트가 그대로 사용이 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 오답이 되겠습니다. B번 들어보죠. B. I've used it before on occasion. 그쵸. 자, 나 이전에 때때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응답 B번이 되겠고요. C번, D번이 답이 아닌 것도 직접 확인하셔야 되겠죠. C. No, I don't know what it cost. 자, no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익숙치 않다, 잘 모른다 라는 의미가 뒤에 와줘야 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I don't know까지는 그럴싸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what it cost가 틀린 부분이죠.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자, D번은요. D. I'm pretty sure that I have. 자, 이거를 제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역을 한 다음에 한국어 의미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that I have 라고 얘기하고 끝났으면 이 뒤에 have 뒤에 뭔가 반복이 된다 라고 할 만한 동사가 와줘야지 돼요. 자, 지금은 be familiar with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뒤에는 어떤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어 의미에만 집중해서 대충 이렇게 껴맞춘 다음에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for a chang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끔 기분 전환으로 여느 때와 달리 늘 이래 왔는데 오늘은 좀 기분 전환상 이제 다르게 무언가를 할 때, 스페셜하게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or a chang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2. I'd like to order the fish for a change. 자, I'd like to order the fis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생선을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늘 생선을 주문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for a change, 기분 전환상 한번 생선을 한번 시켜볼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의중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A입니다. A. I highly recommend it. 자, 나는 완전 추천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사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A번이 어울리는 응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B, C, D가 답이 아님을 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B. I'll be back with your change. 자, 식당 같은 분위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거스름돈을 가지고 금방 다시 올게요. I'll be back soon 이라고 얘기하면 곧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스름돈 가지고 금방 다시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점원이 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앞 사람이 생선을 시키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죠. 다만 이 change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앞에를 제대로 못 두고 change만 겨우 들은 사람들은 이 선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조심하셔야지 되겠어요. 자, C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 It's about the size of a small fish. 자, it's about 하면은 대략
작은 물고기 사이즈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이즈가 얼만큼 크냐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의 응답인데, 자, 이런 오답은 왜 나왔을까요? 앞에 fish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역시 단순한 오답이 되겠죠. D번입니다. D. Everything has to be in order. 자, everything has to be in order 이라고 그랬어요. in order 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바로 적법하게 제자리에 그렇게 알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것이 다 적당하게 알맞게 정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지는 왜 나왔을까요? 바로 앞에 order이 있지 않습니까? 자, order밖에 못 들은 사람들을 겨냥한 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앞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 들리는 단어들에 낚이게끔 선지가 오답들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문제에 나온 어떤 특정 단어를 붙들고 자, 얘랑 똑같은 게 나오기를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으시는 거죠. 3번 문제에 나오는 get on it 이라는 표현은 자, 시작하다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거 말고도 열을 올리다, 무언가를 크게 즐기다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에 우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The garage is full of your stuff. It's getting hard to park the car. 자, the garage 하면은 뭐예요? 차고죠, 그죠? 차고가 is full of your stuff. 당신의 물건으로 꽉 찼어요. 어느 정도로 꽉 찼냐면 it's getting hard to park the car. 즉, 차고는 차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곳인데 주차하기가 좀 더 힘들어졌다. 그럴 정도로 많이 이제 물건이 꽉 차 있다라는 얘기죠. I've been meaning to clean it out for months. 자,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I've been meaning 계속 결심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청소를 하려고 지금 몇 달째 clean out 하려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Isn't it about time you did it then? 자, isn't it about time 했어요. be about time 하면은 뭐뭐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죠. did it 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clean it out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렇게 isn't it 이라고 not이 들어가는 부정의문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어떤 순서와 yes, no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게요. A. Sorry, it's about something else. 자, sorry, 죄송하지만 it's about something else. 그 뭔가 다른 것에 관련된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랑 그냥 about이 좀 들어갔다. Isn't it about? It's about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들어갔다. 요 점 말고는 사실 관련성이 없는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디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말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B. Yes, I'll get on it this weekend. Yes,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말에 긍정을 하고 있죠. 이미 계속 오래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말에 시작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앞뒤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는 B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C, D가 답이 아닌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I took it to the car wash. 자, car wash가 뭐예요? 바로 세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garage, 바로 차고 청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D번 들어보죠. D. Sure, I can help you park it now. 자, 앞에서 나온 park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사용한 오답일 따름이죠. 물론이죠. 제가 당신 주차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주차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청소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직접적인 응답을 이야기해주는 요번 주말에 하겠다라는 B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죠. Number 4. I tried to get you a room near the trade center like you asked. 자, A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부탁했던 것처럼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 있는 방을 이제 얻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노력이 별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어요. Don't tell me everything is fully booked.
자, don't tell me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정말 말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설마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예약이 끝난 거 아니겠죠? 제발 나한테 예약이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 의도예요. 그 여러분들 뉘앙스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I tried 하면서 내가 노력을 했었어요 라는 말을 통해서 살짝 어느 정도 지금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I'm afraid the only rooms left are outside your budget. 자, I'm afraid 다음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I'm afraid 다음에 어떤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The only rooms 했어요. rooms left. 여기까지 뭐예요? 남은 방들은 모두 다 어떤 것들 뿐이냐면 outside your budget. 이 여자가 지금 낼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바깥의 것들, 너무 비싼 방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부탁을 한 대로 이렇게 해주고 싶었으나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이 여성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이냐. 자, A번부터 보도록 하죠. A. It's fine. I'd prefer to be inside anyway. 자, it's fine 하고 괜찮아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뒤에 따라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I'd prefer 하면은 뭐예요? 나는 뭘 더 선호해요. 자, 근데 갑자기 지금 이 outside 때문에 나온 inside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어쨌거나 집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집 안팎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이죠. 자, B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B. Don't worry. I'll hold on to it for you. 자, hold on to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어디에 처분해버리지 않고 내가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남은 방들은 다 당신의 어떤 예산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반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자한테 당신을 위해서 그거 내가 딱 가지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자가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자, C번으로 가보죠. C. All right. That's not far from the city center. 자, alright 하면서 좋아요. That's not far from, 자, 멀지 않습니다. The city center이라고 얘기하네요. 도시의 도심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 지금 I'm afraid 하면서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너무 맞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 이야기 지금 잘 안 됐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딱 염두에 두고 계셔야지 돼요. D. I see. Let's try looking further out. 그렇죠. 지금 이 여자가 원하는 트레이드 센터 근처에는 방이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자, 알겠습니다 하면서 let's try looking further out. 한마디로 뭐예요? 그 좀 외곽 쪽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하는 말이 지금 이 방이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치는 직접적인 응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t 3는 좀 긴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couple. 자, 이 한 커플 사이의 대화라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Why don't you find us our seats while I get some refreshments? 자, refreshments, 다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 같은 것들을 refresh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refreshment를 좀 사올 동안에 너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는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why don't you예요. 너는 우리 자리를 좀 찾아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 여성은 Sure. Our seats are in section 162. 자, 그럴게요 하면서 우리 자리 여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at should put us right behind left field. 자, 이 자리는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직역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우리를 어디에 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싹 이렇게 전체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왼쪽 외야 바깥쪽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어요. Wait, isn't that way on the other side of the stadium? 잠깐만 있어봐. 그거 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isn't it something 이렇게 나가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거 운동장 완전 반대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Yes.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지금 오늘 부정 의문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응 하면은 우리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우리 여기 영어에서는 반대로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other side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yes 라고 얘기한 겁니다. I'll walk there with you. We can split up when we're closer. 자, I'll walk there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 줄게. 너를 거기까지 걸어서 데려다 줄게 하는 표현이 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워졌을 때 we can split up. 이게 나눠서 가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Great. Could you get me the usual? 자, great. 좋다.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Could you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get me the usual 이라고 그랬어요. The usual 뭐예요? 내가 평소에 늘 먹던 거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Medium popcorn, diet soda. I'm way ahead of you. 자, medium popcorn diet soda. 이 여자가 평소에 뭘 시켰는지 남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자, I'm way ahead of you 하면서 나 다 안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의역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지막 보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 번 같이 왔었나 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자, 추론 문제네요. infer 문제는 correct처럼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경우 표현을 아는가, 그 표현을 안다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혹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논리들, 그죠? 전제에 대한 어떤 그 맥락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A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A. The stadium is more crowded than usual. 자, usual이라는 단어 중간에 분명히 나왔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usual, 익숙하다 usual 하면은 안 돼요. 자, 이거 뭐예요? 평소보다 운동장이 많이 붐빈다. 자,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B번 들어보죠. B. The man would prefer a different seat. 자, 남성은 다른 자리를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C. The woman often orders the same thing. 자, 여성이 같은 것들을 자주 주문한다. 마지막에 네, the usual 좀 가져다 줄 수 있냐, 사다 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자가 벌써 딱딱 집어가지고 뭐랑 뭐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여성은 같은 것들을 자주 주문한다라는 걸 우리가 그 대사를 보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니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다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번이 답이 아닌 것부터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D. The refreshment stands are behind left field. 자, refreshment stands라고 얘기하면은 키오스크 한마디로 뭐예요? 매점이 되겠죠. 자, 매점은 left field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그 문장들 안에 보면은 왼쪽 외야 쪽이야, 우리 자리가 그쪽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left field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은 거 하나, 자, refreshment 저기서 들은 거 하나, 그다음에 left field 여기서 들은 거 하나, 이렇게 둘이 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템팅한 느낌이 들죠.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 매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답 처리해 주실 수 있고 답은 C번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art 4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Number 6. I'd like to welcome you to the former childhood home of Vladimir Nabokov, which is today a museum honoring his memory. 자, 한번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정말로 열심히 들으셔야지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늘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죠. 자, 맨 처음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 나오는 I'd like to welcome you to 하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여러 사람을 앞에다 놓고 하는 어나운스먼트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 온 사람들을 환영하느냐? The former childhood home of 이런 사람, 그죠? 나우코프라는
Ros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 어렸을 때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분의 이제 어렸을 때 집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살았던 이 집이 지금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Mr. Nabokov was born here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on April 10th, 1899, to a wealthy and prominent family with a long history in Russia. 자, Mr. Nabokov는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의 생가예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나 봐요. 자, 언제? 20세기로 접어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1899년 4월 10일에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집에 태어났냐면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유하고도 prominent, 눈에 잘 띄는 굉장히 특별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만한 그런 저명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지금 이 나보코브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e grew up in comfortable surroundings and famously referred to this property as the only house in the world. 자, 그는 굉장히 편안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요. famously referred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언급을 했던 일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집을, 여기 나와 있는 이 property는 재산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집에 대해서 the only house in the world라고 이제 불렀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집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In fact, so fond was Nabokov of this home that he later wrote about it in detail for his autobiography, Speak Memory. 자, 이 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be fond of 라는 표현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 도치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보코프는요, so fond of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냐, 이 집을. 나중에 그의 자서전인 Speak Memory라는 책에서 이 집의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만큼 이 집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이런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Question. What is the speaker mainly doing? 자, mainly doing 중심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동작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선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죠?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볼 건데요. A. Describing the details of a typical Russian home. 자,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 내용을 잘 못 듣고 러시아만 들은 사람들은 이건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주 전형적인 러시아 집들의 어떤 자세한 디테일들에 대한 설명이래요. 사실 그냥 러시아의 집들은 이렇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답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B. Praising the work of a famous Russian author. 자, 이 러시아라는 단어가 어느 누구도 아마 못 들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러시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낚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 작가, 유명한 러시아 작가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 아니죠. 작품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볼게요. C. Providing background on an attraction. 자, attraction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앞에 있는 단어가 뭐에 대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의 어렸을 때 살던 집에 관련된 것이었죠. 그 집에 오신 거 환영하고 이 집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얼만큼 좋아했냐면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attraction이란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의 background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C번이 답이 되겠고요. D번 답이 아닌 거 확인할게요. D. Explaining the rules to visitors at a museum. 자, 우리 시험의 오답들이란 다 이런 식입니다. 분명히 담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단어들. 뮤지엄도 나왔었고요. visitors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문객들, 어디에 방문객들?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어떤 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또 내용을 잘 모르면 이건가 하게 딱 생긴 어디서 한번 들었던 그죠? 담화 안에서 한번 들었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오답을 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지켜야 되는 룰, 이 룰은 지켜주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하시고 아닌 것만 잘 까내도 C번이 답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Part 5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긴 담화를 듣고 두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합니다. Taxation 하면은 세금이죠. Headquarters 하면은 본사예요. 이 S는 복수형인가요? 아니요. 보통 일반적으로 본사를 의미할 때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eschedule, re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을 다시 잡는, 일정을 변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8번 담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Number 7 and 8. You have reached the National Revenue Agency's tax hotline, offering detailed assistance on taxation for individuals and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작이 you have reached로 시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저거 어떨 때 알 수 있어요? 아, 무슨 ARS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시작이에요. 자, 어디에 전화를 하셨냐면요. The National Revenue Agency의 텍스에 관련된 핫라인은 뭐예요? 바로 어떤 그 전화, 그죠? 전화 상담하는 그 전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화 주셨습니다. 자, 이게 뭔데요?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무엇을 제공합니까? 어떤 굉장히 자세한 도움을 준대요. 뭐에 대해서요? 텍스에 대해서. 누구한테? 개인과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하면 뭐예요? 바로 중소기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과 중소기업의 세금에 관련된 자세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 텍스 핫라인에 전화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요 의미를 이제 요 문장에 담고 있는 것이죠. Please be aware that our offices are closed for the public holiday. 자, 이 ARS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하면서 중요한 어떤 공지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Public Holiday, 공휴일이죠. 공휴일 동안 우리 오피스가 문을 닫는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다.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We will reopen this hotline on Thursday, the 24th of April at 9 a.m. and will then observe our normal hours of 9 a.m. to 8 p.m., Monday to Friday, and 9 a.m. to 3 p.m. on Saturday and Sunday.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 번 듣잖아요. 처음 들으면서부터 이 숫자 다 쓰려고 하면은 쓰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려요. 자, 그러면 안 되고 오케이, 여기 지금 뭔가 시간에 관련된 거 있어. 그리고 얘네들 문 닫았다가 리오픈 하는 그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거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위기 봐서 아, 요거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두 번째 들을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들을 땐 조금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닫았다가 이 핫라인을 다시 여는 거예요. 언제? 자, Thursday에. 그죠? 네, Thursday에 지금 9시에 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른 어떤 normal hour는요. 운영이 되는 다른 normal hour는 9시부터 8시까지 Monday to Friday니까 한마디로 주중 weekdays를 얘기를 하는 거죠. weekdays에는 이 시간 동안에 운영이 되고 하면서 뒤에 어떤 Saturdays and Sunday 아, 이렇게 다 계속 여는구나. 주말 동안엔 또 다른 시간에 운영이 되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런 디테일한 숫자들을 정리하자. 일단 큰 그림만 잡아놓고 넘어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보도록 하죠. However, our main headquarters in New Haven will remain closed until the 1st of May. 자, however 하면은 늘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반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 4월에 여는데 공휴일 지나고 나면 4월에 열기로 했는데 근데요, 우리 메인 헤드쿼터스 어디에 있느냐면 뉴헤이븐에 있는 우리 본사는 5월 1일까지 닫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due to a safety issue with the building's plumbing that must be dealt with urgently.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공휴일이 지났는데도 안 열고 5월 1일 날 여는 이유는 safety issue, 안전 문제 때문이에요. 자, 뭐랑 관련된 안전 문제냐면 빌딩이 플러밍, 바로 배수공사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배수에 관련돼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 문제는 어때요? Must be dealt with urgently. 그러면 뭐예요? 아주 긴급하게 어떻게 다뤄져야 할 그런 어떤 배수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대요. All appointments at that branch have been canceled or postponed. 그래서 그 브랜치, 이 헤드쿼터즈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모든 예약들은 다 캔슬되거나 아니면은 뒤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If you have an appointment and have not received a notification about changing it, please call our Bridgeport office on 555-9323 as soon as possible on Monday morning. 자, 어떠시다면 이래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죠. 자, 어떠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약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notification, 이 changing 된 거에 대한 어떤 notification, 알림도 받지 못하셨다면 어디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Please call our Bridgeport office에 전화를 주세요. 이 전화번호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최대한 빨리 일로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 representative will assist you in arranging another time. 네, 그러면 이 전화 받으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뭘 하게? 다른 시간에 약속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줄 거라고 하네요.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is causes in properly filling out your tax returns. 자, 이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뭐에 대해서요? inconvenience, 어떤 불편, 그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tax return 이런 거 지금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Thank you and have a good day. 네,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뭐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서는 끊었습니다. 자, 지금 뭐가 중요한 상황인지 아실 수 있겠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디테일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number 7.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message? 자, 이 메시지에 따르면 맞는 것은 무엇이냐? OX 퀴즈처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맞는 걸 찾아보도록 하죠. A. The agency supplies tax assistance to large corporations. 자, 이 agency는요, 지금 tax assistance를 제공해요까지 너무 맞죠? 자, 그런데 large corporations가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텍스에 대한 어떤 assistance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점은 틀렸죠. B번 들어볼게요. B. The head office will be open as usual following the public holiday. 자, head office 앞에서는 headquarters라고 나왔었는데 또 같은 표현 안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head offic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head office는 이제 다시 열 거예요. 공휴일 끝나고 나서 평소처럼 열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헤드쿼터즈는 5월 1일까지 문을 닫는다. 뭐 때문에? 아주 urgent한 그 배수 문제 때문에, 배관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safety issue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5월 1일 날까지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요 B번도 오답인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C. The final deadline for submitting tax returns is in May. 자, 그 tax return 바로 이제 세금 환급인데요. 세금 환급을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그 마지막 최종 데드라인이 5월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한마디로 tax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 말고는 앞에 담화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D. The tax hotline is usually open on the weekend. 자, 우리 중간에 보면은 주말에는 몇 시에 열어요, 뭐 주중에는 몇 시에 열어요 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Saturdays and Sundays 하는 걸 보면서 주말에도 이렇게 열어놓네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물론 시간은 다르게 운영이 되었지만 주말에도 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막 자세하게 막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 이렇게 주말까지도 다 열려 있구나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Question number 8. Why are people instructed to call the Bridgeport office? 자, 왜 사람들은 안내가 되어지느냐? 뭐 하도록?
브리지포트 오피스에 전화하도록 안내되어지는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담화의 내용 이해하고 있고 문제의 내용 이해하면 답이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6화 원칙 문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답이 나와 있습니다.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To hear a recording of instructions for completing a form. A form이라 하면 이제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텍스트 리턴을 받기 위한 어떤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안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세요. 다음번에 뭘 쓰세요. 그 다음으로 뭘 쓰세요. 하는 그러한 안내를 이제 녹음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듣기 위해서 여기에 전화하라 했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예약이 있는데 아직 노티피케이션 못 받으신 분들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다시 리스케줄 해야 되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죠? 자, B번 들어볼게요. B. To move appointments in the New Haven office to another time. 그렇죠. New Haven 오피스에서 잡았던 어떤 예약들을 다른 시간대로 옮기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가 정확하게 언급이 됐었죠. 자, C, D 답이 아닌 것도 확인하셔야 되죠. C. To receive assistance with their tax returns over the phone. 전화로 텍스 리턴에 대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 이게 원래 핫라인이 하는 일인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브리지포트에 전화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핫라인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D. To notify an agent about an urgent issue needing attention. 자 마지막에 이 헤드쿼터즈가 왜 문을 닫아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랑 이게 막 짬뽕이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그거예요. 뭔 얘기예요? 지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응급한 이슈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잘못 이해하면, 그죠? 부분만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이게 다 짬뽕이 되어버리면 D번이 맞나? 라는 생각 가지기 너무 쉬운데 이거 아니었죠. 브리지포트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본사가 문을 열 수가 없는데 그때 예약을 해놨는데 안내를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여기 브리지포트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헤드쿼터즈에서의 그 예약을 다 이제 리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라 라고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 6화 원칙 문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렇게 파트 1부터 5까지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보았고요. 자, 어휘들 어려운 것들도 조금 나왔었죠. 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소리 내가면서 그냥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이 이렇게 발음해주는 음원만 듣고 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드시 소리 내가면서 여러분들이 청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탭스같이 어려운 문제에서는 좋은 성적 얻기가 많이 힘들죠.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달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